안녕하세요. 와류기 공부 2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와류기 효과를 검증한 것인가 아니면 명장, 교수, 기술사 능력을 검증한 것일까, 이 부분에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장 본색에서 진행한 와류기 효과 연비 검증 재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1일 박병일의 명장 본색에서 영상을 캡처했습니다. 이 영상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와류기 효과 검증 실험, 업체 공개 모집, 자신 있으면 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 사진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불참업체가 있고 참가업체가 있고 또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는 사이클론 와류기도 있습니다. 자, 배터리 전압장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와류기를 치면 인터넷으로 파는 걸 가지고 검증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제품군으로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불참업체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참가업체 부분입니다. 또 파란색 부분으로 칠해진 것은 참가업체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품 사진을 조금 다시 정확하게 보세요. 정확하게 보시면 참가업체 제품들은 전부 다 신제품이거나 또는 가공 전의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두 개 업체가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품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업체는 제품을 제공하지 않았고 탈착된 제품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도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일 박병일의 명장 본색 영상을 보면서 심히 우려되는 바가 많았습니다. 연비 부분 30년입니다. 연비를 측정함에 있어서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변수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것이냐, 그 부분이 가장 염려스러워서 해당 영상에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럼 댓글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비는 CVS 75 모드 테스트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연비 출력 매연 테스트 방식을 자동차 메이커에서 테스트하는 방식 또는 에너지 공단에서 테스트하는 방식, 이 에너지 공단에서 테스트하는 방식은 공인연비 테스트 룰입니다. 그래서 총괄을 하죠. 자동차 부품연구원 이런 부분들도 다 에너지 공단 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비 출력 매연 테스트 방식을 자동차 메이커에서 하는 방식을 하거나 에너지 공단에서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차량을 어떻게 하냐? 참여 업체들이 많으면 차종에 따라서, 차량에 따라서, 엔진 성능에 따라서, 변속비에 따라서, 타이어 공기압에 따라서, 운전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해서 공인기관 자동차 부품연구원에 위탁해서 차량 한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차량 한 대로 기준 연비를 측정해 두고 그 뒤에 업체별로 순서대로 테스트하면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또 문제될 수 있는 부분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공정한 측정 방법이 아닌 운전 습관을 측정하는 방식이라 그러면 공익보다 사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박병일 명장 그룹, 명장 교수 기술사분들이 공개한 연비 검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엔진 상태를 봅시다.
엔진 상태를 보는데 왜 봐야 되냐? 차 상태가 좋고 안 좋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행 테스트 전에 기존 연비를 뽑을 때 차 상태를 조금 허틀어 놓으면 됩니다. 그럼 연비 안 나와요. 좋은 상태로 유지시킨다 그러면 연비 잘 나와요. 자, 그래서 A사, B사, 또 C사, D사, E사 5개 회사에 분리를 해보면 A사, B사와 C, D, E사의 연비가 다릅니다. 편차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측정 불능 상태가 됩니다. 기준 연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기준 연비로 썼습니다. 그러면 A 평균 연비는 얼마입니까? 14.156입니다. B 평균 연비는 16.155입니다. 그래서 연비 편차가 14.125%가 납니다. 자, 14.125%라 그러면 엄청난 큰 수치죠. 1%도 크다고 생각하는 판에 14.125%를 오차를 들고 테스트를 한다. 테스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A사, B사는 14.125%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근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사, B사 연비를 그대로 두고 C사, D사, E사의 연비 개선율에서 14.125%를 더해주든가 해야 됩니다. 왜? 기준 연비 자체가 공정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명장 교수 기술사분이라 하면 이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자, 엔진 상태, ECU 보정치, TCU 보정치, 운전 습관 이 부분 때문에 기준 연비가 다 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운전 능력에 따라서 운전자가 동일한 속도로 가더라도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연비가 천차만별로 나옵니다. 그러면 의도를 가진 분이 A사, B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운전을 기준 연비 뽑을 때 조금 연비가 안 나오게끔 운전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다 배제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배제시키지 못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와류기 장착 후에 연비 측정할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두 다 자기 차 연비니까 최선을 다해서 연비 운전을 할 것입니다. 연비 운전도요, 실력이 있으면 이거보다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비 운전 실력이 개찐 또 찐, 뭐 아주 높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연비를 많이 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기준 연비 편차율이 있는데도 진행을 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주행거리 부분을 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코스 주행거리가 제각각입니다. 자, A 업체 300km인데 두 번째 298km, 2km가 편차가 생겼습니다. D 업체 298에서 296으로 2km 줄었습니다. 이 업체 299에서 298로 1km 줄었습니다. 동일한 코스를 운행했는데 왜 운행거리가 달라져야 할까요? 달라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 문제가 되고 또 A 업체 기존연비 뽑을 때 300km, D 업체 주행연비 뽑을 때 296km, 결국은 뭡니까? 4km가 차이 납니다. 4km면 1%가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오차를 들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타이어 성능,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면 타이어 연비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연비 타이어도 있습니다. 타이어 무늬에 따라서 연비 차이가 납니다. 또 타이어 메이커에 따라서 연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타이어 마모도 타이어가 많이 마모되느냐 편마모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연비 차이가 납니다. 또 축, 얼라이먼트가 잘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연비 차이가 납니다. 또 도로 주행에서 차선 변경을 자주 하느냐 안 하느냐, 앞차가 있어서 막히니까 옆차선으로 뺐다가 다시 가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 능력이 약간 발휘되는 사람은 전방 도로교통을 보고 교통 상황에 따라서 멀리 보면서 차선 변경을 해나갑니다. 그럼 연비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동일한 운행 거리를 줘야 되는데 동일한 운행 거리를 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300km와 296km 중간이 몇 킬로입니까? 298km를 통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았다. 그러면 명장 교수님, 기술사님들이 이거 몰랐을까요? 알고도 눈 감았을까요? 자, 그러면 다음 또 보겠습니다. 와류기 장착 실험 결과가 현실성 있는 연비인지 아닌지 확인해 봅시다. 왼쪽 사진에 보면 카니발2입니다. 2900cc 9인승 커먼레일 인터쿨러 타입 145마력 파크 차량입니다. 이 차량 공인연비 10.5km입니다. 연식은 2002년 12월식입니다. 차량 번호는 경기 52모의 4868입니다. 4단 자동 변속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가지고 2006년 6월 28일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 지났습니까? 4년 지났죠. 그러면 이 테스트 오후 15시 55분에서 17시 15분입니다. 이게 자유로 코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최고속도 90km입니다. 그런데 소통이 좋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못지않게 속도를 다 내고 다니는 도로입니다. 최고속도가요. 그래서 주행거리 95km 운행했을 때 실제 주유량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5.202리터를 사용하고 주행연비는 18.262km가 나왔습니다. 자, 이 차량은 튜닝이나 카본 클리닝 이런 부분 전혀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 엔진 점검도 하지 않고 상태 변화도 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차량을 가지고 테스트했을 때 18.26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와류기를 장착한 실험 차량 제원은 카니발 2.2 디젤 배기량 2151cc 194마력입니다. 마력수도 좋죠. 8단 자동 변속입니다. 변속기도 4단보다 8단이 연비에 유리하죠. 복합연비 13.1, 도심연비 11.6입니다. 2900cc 차량으로 테스트할 그 당시에 공인연비는 도심연비 기준입니다. 그래서 10.5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인연비 측정하는 방식에서 도심연비 이 부분을 보면 11.6입니다. 이 비율대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율대로 올라갔을 때 연비가 얼마나 나와야 되냐 이거예요. 이 비율대로. 그러면 10.5분의 11.6 이 부분만큼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8.162 곱하기 11.6 나누기 10.5를 하면 20.17로 연비가 나옵니다. 연비운전을 조금만 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러면 20km는 나올 수 있는 차량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와류기 실험 코스에서 와류기 장착 최고 주행연비는 얼마였느냐? 18.404입니다. 이 결과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뭐니 해도 운전습관이 최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와류기 장착한 연비 1등, 2등, 3등, 4등, 5등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그렇다 하더라도 이 와류기를 장착한 것, 와류기 연비가 아니고 운전습관 연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와류기 효과와 운전 능력 효과를 같이 합쳐서 등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류기 효과, 연비 운전 능력 등수는 A업체, 운행거리는 다 통일시켰습니다. 동일한 코스를 갔다 왔다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주유량, 그것은 주유한 그 양으로 했기 때문에 연비를 이렇게 산출을 하면 A업체는 17.979, B업체는 17.253, C업체는 18.243, D업체는 17.968, E업체는 18.404입니다. 해서
순위는 E 업체가 1위, C 업체가 2위, A 업체가 3위, D 업체가 4위, B 업체가 5위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운전 능력을 빼고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와류기 효과를 검증한다는 공지 영상을 올렸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테스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려되는 사항을 미리 알려드렸고, 명장이고 교수고 기술사라 그러면 그분들이 엄연히 알아서 하겠느냐 믿고 기다려봤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결과는 연비를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 터무니없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재검토한 내용을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